딸기꽃 피우는 수다 살롱 꽃수다. 감동을 만드는 꽃띠와 늘 푸른 보리의 감성 힐링 토크 24일차 방송 시작합니다. 솔직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는 수다살롱 그대가 꽃 주인공입니다. 수국의 이미지를 품은 진심 왕정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2부에서도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저기 한세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공연예술페다고지학과 이렇게 프로필에 나와 있는데 네. 제가 너무 무식해서 페다고지가 이게 뭘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과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강의하시는 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페다고지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페다고지라고 하면 음악 교육, 그러니까 교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우리가 뭐 테니스를 치더라도 팔을 어떻게 써야 되고 뭐 허리는 어떻게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몸에 그러니까 공을 맞추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이제 보면은 몸에 있는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잘 이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네. 음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칠 때도 손가락의 각도라든지 어떤 근육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목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자기 어떤 스승님이 계시면 그분의 어떤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답습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는 이렇게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네. 것들에 의지하다 보니까 잘 따라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 어려운 학생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페다고지라는 거는 정확한 우리 몸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 또 발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는 거고요. 네. 저희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다 코치들이 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치를 가르치는 뭐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문가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있을지를 네. 가르쳐 주시는 예, 맞아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분이군요. 네. 저기 그 교수님이 발성 전문 코치시잖아요. 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DJ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쫄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잖아요. 아유, 이게 별말씀을요. 전문가로서 네. 저희를 봤을 때 저희가 뭐 고쳐야 될 점 아니면 이제 목소리에서 나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평가는 안 다 줄 것 듣고 같고. 싶어요. 네. 제 평가를 감히 해드려도 되는 게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요? 네. 네. 정말 저도 이제 그 오기 전에 들었었는데 네.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오히려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저희를 좀 가르쳐 주신다고 목소리 하면 들어보시고 약간의 코칭 뭐 네. 네, 뭐 일단은 여러분 뭐 목소리는 일단 다 좋으시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도 그 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소리를 사용하는 직업군들을 이제 프로페셔널 보이스 유저라고 해서 전문 음성 사용인이라고 또 따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분들도 실제로 트레이닝을 많이 받으시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조금 긴장하거나 이럴 때 좀 목소리가 참 막 뜨기도 하고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더듬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호흡 조절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 조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긴박한 상황이 되면 잘 조절이 안 돼요. 네, 흥분되고 흥분되고 긴장되고. 그죠. 네. 그래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훈련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호흡 조절 그다음에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면 또 때로는 친절하게 이렇게 공손하게 예쁘게 얘기하셔야 될 때도 있고 네. 좀 그래도 내추럴하게 할 때는 괜찮은데 네. 약간 자기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목소리가 좀 어떤 경우에는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우분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의외로 성우분들이 음성 장애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를 낼 때 내 원래 갖고 있는 내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배우들도 마찬가지긴 네. 한데 이런 걸 이제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걸 이제 위장 발화라고 그래요. 네. 위장 발화,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은 성우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 목소리, 굉장히 애기 같은 목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후두 위치가 높아지거나 목을 조이거나 공명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리를 공명시키는 그런 기관들을 지나치게 좀 축소시켜서 발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 목소리 데미지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뭐 성우분들을 그런 직업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자꾸 트레이닝하고 다시 정상적인 목소리를 자꾸 훈련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훈련법 같은 거 하나 알려주세요. 네, 그럴까요? 있어요? 뭐 간단하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우리 보통 이제 허밍이나 입술을 떠는 이렇게 하는 네네.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럼요. 목을 푸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럼 가수들이 왜 노래 달걀 부르기 먹고 전에 막 이런 거 네네. 푸하고 뭐. 네. 그러니까 목소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성대가 서로 부딪혀서 그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네. 성대가 스스로 진동하지 않고 공기의 힘에 의해서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목소리의 좋고 나쁘고가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술 트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게 되면 성대에서 이미 한번 진동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입술에서 또 한번 진동이 생기죠. 네. 이렇게 진동체가 두 개가 되는 경우에는 호흡이 두 군데의 에너지를 이렇게 적절하게 분산시켜줘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하게 진동을 하게 되면 성대에 과도한 진동이랄까요? 네.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을 푼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워밍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대가 내가 어느 정도의 호흡의 힘에 의해서 진동을 할 것인지를 몸이 자꾸 기억을 하고 이걸 다시 그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입술 트릴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목을 많이 잡는 경우에 노래를 하다가 하고 목을 많이 잡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성대를 너무 진동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허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립화 시킨다고 하는데 너무 성대가 붙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상태,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진동체를 같이 움직이는 방법이 효과적이고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허밍도 마찬가지예요. 허밍은 구강을 하고 닫기 때문에 소리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요. 네. 그러니까 코로 소리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과도한 호흡에 의해서 하고 소리 질러내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게 해요. 그래서 비교적 고르고 깨끗하고 이런 목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네. 와. 아주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봤는데 네네. 그게 이런 효과가 있을지는 몰랐어요. 저도 왜 하는지 모르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저도 나중에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런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거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쵸? 원래 그 성대가 약한 사람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쉽게 목이 쉬거나 왜 소리 좀 질러서 응원을 네. 하거나 이러면 금방 목이 쉬는 사람도 있고 또 한참 목소리 썼는데도 쌩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단지 이제 목에 어떤 그 약한 목, 약한 성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이견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한 게 아니라 잘못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언어 치료나 이런 데서는 음성 위생을 또 가르치거든요. 음성 위생이요? 위생이라고 하는데 위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네. 그렇죠. 이제 위생이 이제 좀 건강하게 잘 사용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손 씻고 이런 것도 건강을 위해서 이제 깨끗하게 네. 사용하는 그 위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잘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목이 잘 쉬는 분들은 호흡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많은 양의 호흡을 쓰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고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호흡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데미지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공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성대는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이 체액으로 이렇게 좀 촉촉하게 습윤하게 이렇게 항상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근데 네. 공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빨리 건조해지겠죠.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좀 따끔하거나 이렇게 좀 목이 좀 피곤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음성 피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음성 피로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생기게 되면 데미지가 오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또는 목을 심하게 조여서 내는 경우는 이제 보통 근긴장성 발성 장애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고 목을 조이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발성 훈련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요.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신경학적인 문제로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완치는 사실 불가능하고 조금 더 완화시키는 방법을 좀 사용하기도 하죠. 네. 궁금한 거 되게 많죠. 꽃띠 혹시.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음치 치료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음치, 네.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유명한 음치예요. 노래를 한번 시켜야 되겠는데. 노래방을 안 가잖아요. 네, 그러시구나. 제가 실은 목소리가 나쁘진 않잖아요. 약간 좋으세요. 비염이 네. 있긴 하지만 이게 좋으세요. 뭐지? 코맹맹이 소리 같긴 하지만 근데 그거 목소리에 비해서 노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왜 못할까요? 음치 제가 예전에 어떤 연구를 봤을 때는 선천적인 음치는 그렇게 높은 비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렇게 선천적인 음치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내가 음을 알긴 하지만 내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TV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양동이 같은 거 머리에다 씌워놓고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자기 소리를 피드백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치는 대부분 다 치료가 돼요. 치료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충격 받았어요.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네, 훈련이죠. 훈련을 하시면 얼마든지 이게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제가 때문에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요인도 있구나.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이렇게 어렸을 때 동요 같은 거 곧잘 사람들 앞에서 막 불렀는데 어느 날 부르다가 한번 삑사리가 나서 약간 창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노래로 부르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게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안 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 어떤 기억에 의해서 내가 노래하는 거를 자꾸 이제 주저하거나 자꾸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게 돼요.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음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내기가 쉽지 않고 내면서도 내가 이게 틀리게 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좀 있으시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역시 내가 자신 있게 내는 방법을 좀 터득하시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좀 없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치료받고 싶은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합창 단원이 되셔요. 네. 근데 주저하시죠. 안 뽑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합창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내는 소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면 내가 쉽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래도 정말 캐치 못하고 자기 소리만 막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 멘탈이 갑이신 거고 아니면은 정말 좀 개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접근을 요하는 분들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같이 하시다 보면 남들이 내는 소리에 좀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대부분 다 개선이 되세요. 그래서 합창이 음치를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꼭 들어가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실은 제가 음치긴 한데 목은 되게 쌩쌩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아주 크게 잘 냈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오래된 사람이라 교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구령을 하거나 그런 걸 제가 도맡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이런 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어느 순간 목소리를 좀 이렇게 높여서 마이크 없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참 하거나 이러면 이제 목소리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묵음 처리가 돼요. 혹시 그거 어떤 건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나름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묵음으로 이렇게 음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보컬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대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진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피로가 누적되거나 이렇게 되면 성대가 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종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진동이 아니라 가다가 브레이크가 탁 걸리는 듯한 느낌으로 소리가 갑자기 한순간 사라지거나 네.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이걸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보컬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고 네. 보통 노래하다 보면은 고음을 좀 근데 내고 그런- 싶잖아요. 네. 가다면 하고 딱 막히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제 요걸 이제 피치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높은 음의 피치가 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보컬 브레이크라고 해서 네. 목소리가 끊기는 현상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뭐 명칭은 좀 그렇지만 음성 장애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일단은 약물적인 치료, 휴식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휴식만 취해 주셔도 돌아와요. 근데 네. 이제 오랫동안 해도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이렇게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성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전문의한테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 네. 뭐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적절한 치료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발성 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아니 말은 네. 익숙한데 네, 주위에서 네, 하시는 네네. 분을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그러시군요. 네. 발성을 치료한다. 뭔가 조금 어휘가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네네. 발성으로 치료가 그렇죠. 아니라 발성. 아니요, 발성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발성을 치료하기도 네,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을 사용하는 건 이제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게 되잖아요. 네. 목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근데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게 되면 대부분 다 관찰을 하고 이제 내시경으로 관찰을 하거나 목소리를 들어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찰을 하시고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목소리를 내가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목소리를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대 결절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대 결절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뭐 남용 음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 이제 생기긴 하지만 저는 노래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네. 노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대가 완전히 폐쇄가 되지 않는 좀 벌리고 발성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성대를 다 닫고 하는 발성으로 바꿔주지 않으면은 반복적으로 생겨요. 성대 결절이 한 번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쉬고 나면 목소리가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해도 되는구나 하고 다시 노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노래를 하면 또 영락없이 또 결절이 또 와요. 네. 이게 반복적으로 3회, 4회 정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이제 노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절망하게 되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발성 치료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발성을 바꾸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는 거죠. 반복되는 거를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증상을 그냥 거기서 막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행이다. 이런 게 생겨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더 이상 못 들을 뻔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정말 다행이에요. 간혹가다 그런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네. 어떤 가수가 뭐 네, 결절 네. 때문에 콘서트를 취소하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인생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떤 선배가 결절에 한번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를 때였으니까 결절이 생겨가지고 노래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나는 이제 노래를 못한다라고 하고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꼭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문제였는데. 예. 그래서 좀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네. 예. 지금 좀 엉뚱한 질문인데 네네. 이 목구멍에도 살이 찌나요? 궁금해. 네. 아니, 네.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노래하라 그러면은 김종석 노래 높은 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막 부르고 노래방 가서도 거의 하이톤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결절 같은 느낌이 막 와서 목구멍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쉬었다가 부르면 또 되는데 또 그 노래방 끝나고 나면 또 목이 엄청 아프고 그런 게 살 때문에 반복되면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약간 무뎌지는 느낌이잖아요.
살 때문에 또 살이 찌긴 하겠죠. 찌면 이게 높은 음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막 고음이 안 나는 거는 살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래요? 오히려 이제 영양 공급이 잘 되다 보면 성대 점막도 풍부해지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조금 배도 나오고. 네, 뭐 울림통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에는 조금 살집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살이 그냥 갑자기 확 빠져버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근육이 같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거는 우리 몸에는 600여 개의 그 근육들이 존재하는데 노래할 때 몇 개 정도 쓰는지 아세요? 반? 300개? 반은 네. 쓰겠지 이러면서. 한 400개 이상을 네. 맞추셨어요. 네. 400개 이상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성악가들 보면은 먹기도 많이 먹고요. 네, 그렇죠. 말하는 게 실은 네.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성악가가 살찐 거는 살쪄서 소리가 나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두 배로 먹었나 봐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 성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근력을 키우기 맞아요. 위해서. 네. 네. 근력이 좋으면 아무래도 좀 몸이 잘 버텨지기 때문에 좋은 동작이 나오겠죠, 몸에서. 그래서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섬세한 일이긴 하지만 큰 동작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섬세한 게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살이 쪄서 고음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가수들 보면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이선희 가수가 젊었을 때 막 고음 촥 내지르고 네. 하다가 이렇게 좀 나이 들어서 라이브는 뭐 약간 힘이 딸린다든지 왜 내가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아. 이선희 네, 너무 큰 가수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네. 아니, 어떤 다른 분들 뭐 고음을 좀 이렇게 음을 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낮춰서 들으면. 젊었을 네네. 때 막 불렀던 노래를 좀 음을 낮춰서 부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노화 때문일까요? 노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사실은 근데 얼마 전에 TV 보니까 70대 몸짱 뭐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네. 예, 근육이 아주 뭐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근데 우리 신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까 제가 노래하는 것도 다 근육이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어떻게 잘 트레이닝하고 잘 유지시키고 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성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분이라든지 영양소가 좀 빠지기 때문에 약간 위축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 관리하고 그러면 좀 그거를 좀 지연시킬 수가 있죠. 노화가 되는 거를. 네. 네.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 이제 목감기도 안 걸려야 되고 또 목소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보양식 내지는 그 뭐지? 건강식품 보조제로 많이들 네. 먹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어 뭐 유자차라든지 네. 뭐 생강차 목에 좋은 거 늘 이렇게 챙겨 먹고 그러는데 네. 혹시 그런 거 드시나요? 아니면 추천해 줄 만한 저는 일단 먹는 거는 다 좋아하고요. 목을 좀 따뜻하게 그러니까 잘 교수님만의 수 있는 목 갈비법? 비결, 관리비. 제가 먹는 걸 다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네. 특별하게 뭔가를 챙겨 먹거나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 뭐 계란을 먹으면 네네. 노래하기 전에 계란 먹으면 뭐 네. 목소리가 좋아진다 이런 뭐 설도 있었고 무슨 뭐 혹시 요즘에는, 노래하기 전에 뭐 밤에 소금물로 뭐 가글을 한다든지 그거는 청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아세요? 예, 소금물로? 그럼요. 그러니까 소금물보다는 요즘에 워낙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요. 그걸 네네. 이렇게 입에 가글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왜 그 확 가글 제품 많잖아요. 가글 그 제품도 괜찮은데 네. 너무 알코올 성분이 좀 많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네. 그냥 조금 순한 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주 목적은 살균이에요. 살균하고 항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기 코나 목, 입 이런 데는 다 호흡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숨을 쉬다 보면은 요즘 뭐 미세먼지 문제도 많고 그런데 네.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붙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점막 안쪽이 건조해지거나 조금 약간 좀 지저분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이러스나 이런 데 노출되기가 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습윤한 상태로 그러니까 습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몸에 이제 점액
또 이제 적당히 분비가 돼서 항상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겨울철이나 이렇게 환절기에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목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감기나 이런 게 잘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을 씻겨내기 위해서 생리식염수나 소금물을 이용해서 가글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뭐 코로 요즘에는 집어넣어가지고 맞아요. 입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따뜻한 물 자주 마시는 것도 네. 그러니까 목에는 일단 자극적인 건 별로 좋지 않고요. 너무 뭐 짜거나 맵거나 이런 것도 그렇고 너무 단 거. 그러니까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단 거 많이 먹고 나면은 좀 목이- 침이 좀 끈끈해지는 네. 그런 네.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냥 물만 마셔요. 물만 어느 정도 적당히 마시고 또 긴장하다 보면 마르기 때문에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또 과다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또 물을 저는 또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때도 계속 침이 고이고 뭐 이렇게 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요때 이제 한 모금씩 마시는 거지 계속해서 긴장한다고 마시면 또 노래할 때 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네.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런 네. 거는. 제가 또 망정인이란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거 안 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가 어떻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진냉왕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의미가 진냉이 뭐지? 막 저 혼자 막 연구를 했는데 몰라서 오늘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사실은 징렌이 중국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중국어로 이제 제가 사실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아니지. 예, 외국인이셨어요. 네. 와.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는 화교예요. 네. 예, 그래서 중국어로 하면 징렌이 되는데 징렌. 예, 요걸 이제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징렌 왕. 아, 네. 한국말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외국어인데 잘하죠. 그래서 아버님이 한의사? 네네. 네. 아, 아버님이 네, 한의 사셨는데 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도 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질문은 제가 답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목에 좋은 거 뭐 도라지도 많이 드시고 맞아요. 은행도 드시고 배도라지, 뭐 배 먹고 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알려주신 게 이제 도라지나 뭐 배나 이런 것들은 좀 원기를 상하게 하신다. 한의학에서는 오히려 원기가 많이 상해요. 먹게 되면 많이 먹으면 지나치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은행도 한 5알인가 이상 못 먹게 네, 보통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성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근데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목에 이제 수분 같은 걸 공급 잘 해주면서 목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굳이 먹는다고 하면 배 정도 아, 네, 이렇게 네. 먹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좀 매치가 됐어요. 음악을 하시면서 약간 이런 의학 쪽으로 이렇게 한 게 어쩌면은 그러게.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많은 영향을 그러네요. 받지 않았을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이제 서재를 들여다 보면은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게 해부학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네. 우리가 몸이 들여다볼 수 없는 세계가 이 안에 있잖아요. 네. 궁금한 거죠. 어린 마음에. 그래서 네. 막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제 노래를 막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성대 쪽에 목 쪽에 있는 그 해부 쪽 사진을 막 봤어요. 네. 근데 아무리 들어봤다 봐도 뭐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뭘 알아야지 이제 그것도 좀 해석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아마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네. 해요. 네.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네. 또 아버님은 한의사 쪽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이런 얘기가 그러지 않네요. 있을까요? 네. 그 2대에 걸쳐서.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고3 때까지도 제가 한의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고3 때까지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거는 아버지 영향이 되게 커요. 한의사신데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뭐 피아노도 잘 치시고, 예, 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지역에서 연합 성가대가 있으면 꼭 항상 저희 아버지가 지휘를 하시고 이럴 정도로 예, 음악이 악기를 다 물려주셨군요. 네, 그래서 그 음악은 뭐 거의 아버지한테 물려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그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네. 관악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악기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악기를 배웠죠. 근데 그때는 뭐 코치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선배들이 그냥 악기 하나 쥐어주고 불어봐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부르기 네. 시작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서울대에서 그 트럼본을 전공하시고 공군군악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네. 예, 또 그
그 브라스 밴드를 그 이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저희 학교로 오셔서 저희 밴드부를 지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재능을 좀 발견해 주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다가 이제 그분한테 배우고 뭐 어떤 인격적인 것도 그분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마지막에 고3 졸업할 때쯤에 이제 아까 제가 화교라고 그랬잖아요. 네. 화교는 이제 학기가 이제 가을 학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봄 학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 전에 그러니까 1학기 3학년 1학기가 되는 거죠. 예, 한국 학생으로 따지면 이제 고2 2학기가 네. 겨울인데 그때 이제 콘서트를 할 때 제가 앞에서 콘체르토를 이제 제가 부는 악기 유포니움이라는 악기를 했는데 그때 콘체르토를 앞에 나와서 독주를 하고 네. 밴드가 뒤에서 이렇게 반주해주고 와. 이런 거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아마 좀 자신감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고3을 이제 여름 학기를 마치고 이제 졸업하고 그러면서 한 달, 2달 정도 고민을 했죠. 음악이 하고 싶은데 악기를 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저 성악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되게 좋아하시면서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죠 그때. 내심 단기간에 기대하셨던 거 아닌가? 아니, 못다한 또 본인의 다른 꿈을 아들을 통해서 네, 뭐 그러셨을 수도 네. 있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실기 시험을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시를 좀 짧게 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레슨을 받고 진짜 말 그대로 입시공만 달달달달 해가지고 간 거죠. 그 외국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네. 생전 처음 보는 이태리 영어도 아니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야. 일단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죠. 다른 그래서? 친구들은 뭐 아는 레파토리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막 피아노 치고 노래를 다 부르는데 저는 다 처음 들어보는 노래니까 굉장히 좀 주눅이 들었죠. 더 열심히 하셨겠죠. 뭐. 그래서 더 열심히 네. 했어요. 네. 네. 혹시 장학생? 장학생까지는 아니고 네. 네. 그래도 1, 2학년 때는 제가 기초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아주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각을 좀 나타내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 4학년쯤 되면서 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좀 알게 되면서 조금 이제 속도가 붙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이제 정기 공연이 이제 오페라를 하나씩 올리는데 그때 이제 주역도 하게 되고. 네, 다들 좀 한다는 친구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저기 동기 모였을 중에 텐데. 유명하게 되신 분 계세요? 동기 중에 동기나 뭐 근처에. 그럼요. 오페라나 뮤지컬 많죠. 주변에 일단 제 동기 중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유럽에서 각 극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네.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소프라노 최은정 같은 경우도 뭐 유럽이나 뭐 한국에도 뭐 시즌마다 와가지고 오페라를 하고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김철준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동기인데 항상 뭐 귀국하고 지금 한 8년 뭐 이때까지 계속해서 국립 오페라단에서 열리는 오페라를 뭐 빠지지 않고 계속 쓰는 그런 네.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뭐 테너 김우경이라고 되게 유명한 또 제 후배가 또 있고 선배 중에서는 뭐 다 얘기하자면 뭐 많죠. 죄송해요. 저희가 많죠. 너무 문외한이다 보니까 와 이렇게 막 해야 네, 되는데 네, 네. 그냥 모르는 분이 더 많은데요. 대중적인 인기는 아니지만 네. 음악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그렇죠. 보면 알 것 유명한, 같은데. 네, 예. 그렇군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음악인의 길로 쓰신 건데 네. 어쨌든 후회나 이런 건 없으시고 네, 전혀 오히려 없고. 잘 되신 거잖아요. 한의학 쪽으로 가신 것보다. 일단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아니 재밌고. 한의학을 하셨어도 또 합창 지휘까지 하시면서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은 네, 그 이력 중에서 파페라 싱어도 네. 있어요. 그 파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악이랑은 조금 또 결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성악 이외에 뮤지컬이나 뭐 팝송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부르고 그러면 굉장히 좀 그렇죠. 교수님들이 안 클래식만. 보신 네.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졸업할 때쯤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뮤지컬도 실제로 배우로도 활동하게 되고 네. 그래서 뭐 그 제 한 2년 선배 중에 그 뮤지컬 배우 민영기 배우라고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또 그때쯤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뮤지컬로 바꾸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붐이 일어났어요. 이제 클래식만이 음악이 아니다. 네. 뭐 대중적인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합창단을 이제 바로 이듬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떤 일정한 오디션을 거쳐서 오신 실력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같이 해서 뭐 중창 팀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파페라를 여러 가지를 또 하기도 하고 행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또 봉사도 다니고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했었죠. 예. 음반도 한번 냈었는데 음반도 정말이요? 내셨어요? 시판된 건 아니고 저희들끼리 그냥 이제 홍보용으로. 그래요? 그럼 어디 이렇게 뭐 클릭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감춰놨고요. 듣고 싶네요. CD가 지금 순간적으로 창고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왜 그런 성악가들 오디션처럼 해가지고 모아서 네, 했던 거 네, 뭐죠? 그 경연했던 거? 네네. 네, 그런 거 프로에서는 진짜 노래가 이렇게 그 성악으로만 듣기엔 좀 어려웠던 곡들이 이렇게 합쳐서 부르게 되니까 맞아요. 네. 와, 그 앙상블 진짜 죽여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성악가들이 사실 이렇게 설 자리가 많지 않은데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뭐 저도 한 10년만 젊었으면 그런 거 한번 나가시고 싶으시죠? 생각을 한번 했었죠. 네. 시대를 잘못하고 하셨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합창단 운영하시다 보면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어르신들이시지만 여자분들이 많다 보면 에피소드 같은 거 많지 않으세요? 많죠. 네, 뭐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일단 지난번에 공연 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그때 봤을 때 그 저희 합창단 중에 한 분이 의자에 앉아서 공연을 하셨어요. 맞아요. 한 분.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공연 직전에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이제 좀 다리를 좀 다치셨어요. 뭐 심각하신 건 아닌데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공연을 이제 안 쓰시겠다고 내가 뭐 폐가 된다 이렇게 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앉아서 해주세요. 제가 네. 그래서 앉아서 했는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았다고 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분이 다치시거나 이런 걸 상황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약간 뭐 장애가 그분한테 있으시구나.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네네. 그런 장애인들 분들도 이런 데 참가해서 뭘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네. 더 받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네. 더 예, 저희는 뭐 장애인 비장애인 네, 전혀 그렇죠. 네. 구애받지 않고 다 활동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네.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예. 우리 교수님의 일상이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소확행은 또 어떻게 되실지요? 소확행은요. 소소한 네. 요즘에는 정말 이제 휴일이 없이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행사도 많으시고. 뭐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한번 이제 뭐 취소가 되거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저는 요즘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이해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네, 아무것도 안 하세요? 네. 해야 될 거는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약간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조금 그런 요즘에는 그게 좀 사치같이 맞아요. 느껴지는데 네, 네. 그런 사치를 좀 누리죠. 그러시구나. 그냥. 네. 아니, 너무 이해가 됩니다. 매일매일 일정이 스케줄이 빡빡한데 하루 갑자기 스케줄이 뭐 취소가 맞아. 돼 이러면 네, 네. 보리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싫어. 아, 저도 갑자기 월요일 날 늘 잡혀 있는 일정이 이렇게 하루가 딱 취소가 된 거예요. 네. 바로 앞뒤 안 재고 여행 스케줄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말 밤에 출발해서 네. 월요일 날 지나서 오는 아직도 걸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니, 있는데 고등학생인가? 네. 걔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지금도 아직 걔 밥은 어떻게 전혀 지금 제 머리에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면 알아서 먹어요. 그렇죠. 근데 더 좋아할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럼요.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또 교수님의 계획이 또 궁금해요. 네. 계획은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제가 계획해서 된 일은 잘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렇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열리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쵸. 지금은 일단 눈앞에 있는 거는 일단 내년에 제가 박사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박사 들어가서 이제 잘 끝낼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석사 졸업 논문으로 썼던 거를 교수님께서 이제 좋게 보셔가지고 학술지에 한번 냈었어요, 국내에. 네. 근데 이제 해외 지금 학술지에 내서 국내 기준은 지금 통과한 상태고 이제 SCI급의 이제 그 스코포스라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거기에 좀 힘입어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연구를 몇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책은 좀 한 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발성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네. 목소리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간혹 이런 오해들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란을 먹으면 진짜 목소리가 좋아지냐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증도 좀 풀어드리고 싶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좀 엮어가지고 재밌는 책 하나 좀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럼 어쨌든 네. 합창단 지휘는 계속 하시는 그럼요. 거죠? 네. 네. 합창단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조금 힐링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공연들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가면 너무 밝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좀 힐링이 되고 오는 듯한 제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뭐 합창단 오늘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뭐 다 노래 못해요 하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일단 한번 와보세요. 진짜 여기 교수님 계시니까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가끔 오셨다가 저희들이 이제 공연 앞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레파토리 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주눅 들으셔서 이제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평소에 우리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재밌는 노래 많이 배우고 네. 하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마다 하셨던가요? 네네.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7시부터? 예, 이제 공덕동 합정동 합정이에요? 예, 주민센터 강당으로 오시면 전 대강당으로 가봤는데도 3층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요. 네. 주변에 네. 계신 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은 네,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리. 네. 네. 저는 합창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전 치료를 받아야 합창단에 돼요. 치료를. 아니 제가 아까 들어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오시면 들어가서. 치료되세요. 그럼 공짜 아닌가요, 진짜? 아유 그럼요. 일거양득. 네.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MC 탈출. 또 네. 보리도 그 의상 딱 입고 노래 부르는 게 갑자기 상상이 되는데, 그렇죠. 합창단 단원들 의상이 되게 화려하고 저희 드레스가 너무 예뻐요. 배가 나와서. 배는 가려지는 배를 잘 가려지는 여기 드레스라서 네. 오프숄더를 해야 되는 단점은 그래요? 있지만 네. 가능하시잖아요. 네. 네. 처음엔 다들 두려워하시는데 나중에는 너무 즐기세요.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앞으로의 계획도 차근차근히 잘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책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음성과 관련된 연구와 치료법 개발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셔서 발성법 하면 왕정인의 이름 석자로 기억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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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꽃 피우는 수다 살롱 꽃수다. 여러분 꽃길만 걸어요. 감사합니다.